말뚝이사설 제2편. 준서가 고마해라. 니 똥침 많이 묻다이가. 전국민 무료 AI 똥침. 돈 퍼주고 일자리 주고 전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지겠다는 이재명 후보. 이번엔 전 국민에게 무료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소리를 마치 공약처럼 천연덕스럽게 떠버립니다. 저의 목표 중에 하나는 모든 국민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는 거예요. 네. 돈 안 내고. 네. 이준석 송곳 질문. 횡설수설 이재명. 이준석 후보가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나섭니다. 이재명 후보가 더듬거립니다. 자, 이재명 후보님, 네. 그 전국민 AI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모두의 AI. 네.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챗GPT 같이 상용화된 서비스 기준으로 하면은 전 국민에게 이런 계정을 보급하려면 뭐 12조 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체 AI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라면은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또 대한민국 IT 산업이 AI가 갈라파고스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도 지금 우리가 챗GPT를 저 같은 경우는 $22 정도를 주고 이제 유료로 쓰고 있죠.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우리 독자적인 이 LLM을 만들어내면 큰 비용이 개발 단계는 들겠죠. 그래서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소위 소버린 AI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거기에 개발을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 전자계산기를 쓰듯이 이런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생각하는 것만큼 뭐 12조 원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개발했을 때 그 개발 주체를 지정해서 뭐 입찰을 할 겁니까? 아니면 잘 만들어진 걸 뭐 모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 예산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R&D 예산을. 그럼 민간 기업들하고 연합을 해서 공동 개발을 하면 되죠. 운영 주체는 민간으로 하고. 그럼 예를 들어 한 3가지의 AI 시스템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럼 하나를 선정하실 겁니까? 아니 그거를 같이 합동으로 연구 개발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의 단일체 우리 국가만의 그런 AI 그렇죠. 네. 천하통일해서 하나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가급적이면. 그럼 민간에서 하는 걸 막을 필요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 이게 전형적인 이재명식 달콤한 사기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지원금 줄 테니 LG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 모두 모이라고요? 그래서 국영 챗GPT 만들자고요? 지금 AI 기업들은 피 튀기는 세계대전 중인데 뜬금없이 경쟁사끼리 손잡고 함께 나아가자? 그리고 국내 데이터 기반으로 독자적인 국영 챗GPT 만들자? 이게 무슨 선무당 칼춤추는 공공만능주의입니까?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기업 현실도 AI의 본질도 모르고 떠버리는 헛소리다 보니 이재명 자신도 무슨 소리인조차 모르는 횡설수설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이준석, 헛소리 말라고 이재명에게 똥침 한 방 날립니다. 중국의 셰셰, 대만의 셰셰, 똥침이다.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하면 된다는 이재명. 이재명의 허황된 주장과 생각은 외교 문제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이준석의 일침, 이재명의 궤변.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하겠다며 떠버리면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외교적으로도 결국 불리해진다는 이준석. 실리를 추구하더라도 대외적으론 원칙과 명분을 견지하는 게
외교의 기본인데 그걸 거꾸로 떠버리고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이재명의 한심한 모습을 봅시다. 예,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는 그러면은 앞으로 국제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도 우리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뭐 한국이 북한하고 좀 싸우면 어때? 우리 그냥 둘 다 CC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례와 특수 상황에 대한 사례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극단화시키는데 이런 식으로 외교에 대해 가지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맨날 답변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면은 신뢰가 떨어지게 되어 가지고 결국 외교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 외교 관계는 특히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판단들을 달리 해야 됩니다. 이재명은 외교 관계는 국익에 우선해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얼핏 맞는 얘기 같지만 중국의 셰셰, 대만에도 셰셰하는 말을 지도자가 공공연히 떠버리면 중국도 대만도 미국도 우리나라를 믿지 못하게 되죠. 외교는 양아치 협잡이 아니며 상대국들 역시 얄팍한 협잡에 결코 속아 넘어갈 바보가 아닙니다. 외교관들도 천박한 외교인식이라며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걸 지적하는데 극단적 주장이라니 이런 게 바로 적반하장 아닐까요? 자, 한심한 이재명에게 이번엔 똥침 2방 연타로 날아갑니다. 어설픈 정년 연장과 주 4, 5일제 똥침. 청년 일자리 안 뺏는 정년 연장? 임금 안 줄이는 4.5일?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공약에 대한 이재명, 이준석의 대선 토론은 이재명의 정책 공약이 얼마나 엉성하고 피상적인지를 잘 드러냅니다. 아무리 선거 공약이 과장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이 정도면 국민 기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님 정년 연장을 하실 계획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도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나는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 같으면은 정년 연장도 하고 젊은 세대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답하실 거면은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년 연장을 했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예, 최근에 양당에서 4.5일제, 주 4.5일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4일제까지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 그대로 기업에게 온팡지게 다 넘기겠다는 건 아닌지 이재명 후보 입장이 궁금합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 되고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 연장, 주 4.5일제 당연히 필요하고 추진돼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할 거냐입니다. 이준석 말대로 이재명에겐 그 어떻게가 없습니다. 어떻게가 없다 보니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포퓰리즘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처럼 국민도 대충 속여 먹자는 얘기죠. 자, 국민 속이길 밥 먹듯 하는 이 사람 이재명에게 이준석이 똥침 3발 연타로 날립니다. 말뚝이 사설.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을 통해 마침내 대통령에 오를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무능하고 멍청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과 그 주변의 구태보수, 극우 기득권 세력과 끝내 단호하게 절연하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기운찼지만 보수혁신의 구심점이 되기엔 아직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민심은
윤석열 파탄을 준엄하게 심판하는 도도한 흐름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에 적지 않은 훌륭한 정치인들 대신 인품과 윤리성, 진실성이 크게 의심되는 희대의 선동가 이재명 후보가 민심의 날개를 얻어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된 현실은 씁쓸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말뚝이TV는 누가 되든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도록 도울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도 그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뚝이TV와 손잡고 나라의 미래를 읽을 새 언론 11뉴스도 곧 여러분을 찾을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